BTS 컴백 소식에 대한 일본 반응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반응은 아티스트로서의 BTS가 가진 진정한 매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한 일본 팬의 글입니다. 이 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송에서는 굉장히 겸손하게 말했지만 앨범 수록곡 중에는 엄청나게 대담하고 다시 세상을 열광시켜 주겠다고 말하는 듯한 곡도 있어서 이러니저러니 해도 제대로 한 방 먹여주네라고 생각했다. 앨범 타이틀에 뒤지지 않는 진지하고 진심이 담긴 작품으로 완성되었다고 본다. 이 14곡에 어떤 안무가 붙을지 퍼포먼스 공개가 갈수록 기대된다. 여러분, 이 팬분은 그 이른바 갭갭이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보통 아이돌 팬덤에서 말하는 갭 차이라고 하면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넘치고 무대 아래에서는 귀여운 그런 외적인 이미지의 반전을 말하곤 하죠. 하지만 이분이 짚어낸 갭은 차원이 다릅니다. 일본 방송에 출연했을 때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언제나 예의 바르고 조용하고 겸손한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통역을 거쳐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고 환하게 웃으며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죠. 하지만 그들이 마이크를 쥐고 자신들의 본업인 음악이라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가사 속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 우리의 길을 가겠다며 거침없이 이빨을 드러냅니다. 세상의 편견과 억압에 맞서 싸우겠다는 그 대담함과 야성을 숨기지 않죠. 이 일본 팬은 얌전하고 겸손한 청년들이 음악이라는 무기 앞에서는 무자비할 정도로 압도적인 포식자로 변하는 그 갭을 보며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멤버들이 잘생겨서 퍼포먼스가 멋있어서 좋아한다는 1차원적인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반응입니다. 창작자가 음악 속에 심어놓은 의도와 진심을 수용자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소화해내는 창작자와 수용자 간의 아주 건강하고 이상적인 교감인 것이죠. 이런 팬들이 있기에 아티스트는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시 음악을 소비하는 아주 훌륭한 팬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앨범 들었습니다. 방탄다움이 있으면서 새로운 변화에도 도전하고 있다는 걸 알겠네요. 멤버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앨범을 앞으로도 소중히 듣겠습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감상평 같지만 이 짧은 글 안에는 창작 예술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눈에 띄는 문구는 바로 방탄다움이 있으면서 새로운 변화에도 도전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명제는 딜레마입니다.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영화, 문학, 심지어 코미디나 만담에서도 마찬가지죠. 대중은 참으로 변덕스럽습니다. 대중이 아티스트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익숙한 맛이면서도 세상에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요리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적인 요구입니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BTS는 매 앨범마다 이 아슬아슬하고 미묘한 줄타기를 기적처럼 해냅니다. 힙합이라는 그들의 뿌리와 방탄다움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디스코, 팝, R&B, 록 등 끊임없이 새로운 장르를 접목하며 트렌드를 선도해왔죠. 이 일본 팬분은 아티스트가 그 끔찍한 딜레마를 이겨내고 이 어려운 과제를 훌륭하게 해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진심으로 인정하며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와 국경을 넘어 음악으로 소통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자, 훈훈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BTS의 압도적인 성공 앞에 자존심이 상한 일본 댓글입니다. 그들의 댓글에는 논리도 음악에 대한 평가도 없습니다. 오직 국가주의에 매몰된 비틀린 분노만이 존재할 뿐이죠. 첫 번째 악플부터 팩트로 폭격해 보겠습니다. 악플이 일본 자니스 흉내내며 시작한 그룹, 지금은 한국의 외화벌이 산업 취급하며 국가 차원에서 선전하고 카피가 진짜로 둔갑했네. 자, 정말 웃음도 안 나오는 억지 주장입니다. 자니스가 1960년대부터 남자 아이돌 시스템을 만들고 이른바 연습생 구조의 원형을 만들었다는 건 팩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한국식으로 발전시키고 거기에 아티스트의 자율성과 세계적인 수준의 음악성, 퍼포먼스를 갈아 넣어서 지금의 K-팝을 만든 게 한국입니다. 시스템을 일본이 만들었다고 해서 BTS가 자니스의 음악을 배겼습니까? 댄스를 뺏겼습니까? 컨셉을 뺏겼습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찬란하고 돈이 남아 돌았던 1980년대 버블 경제 시절에도 해내지 못했던 게 바로 글로벌 시장 재패, 즉 빌보드 1위와 그래미 후보입니다. 당신들이 원조라고 주장하는 그 자니스 소속 아이돌들, 지금 전 세계 어디에서 알아줍니까? 내수 시장에서 하계회 수준의 율동이나 하면서 자기들끼리 만족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BTS가 갑자기 카피가 된 게 아니라 당신들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갈라파고스화되어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들 문화가 꽝인 걸 왜 한국 아티스트에게 따집니까? 일당 독재나 다름없이 수십 년간 해먹으면서 나라를 정체시킨 일본 자민당한테 가서 따지시길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득권 지켜준다고 아직도 아날로그 팩스나 쓰고 서류에 도장 찍어주는 기계나 만드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트렌드를 선도합니까? 자랑하던 제조업은 또 어떻고요? 일본에 이제 내세울 거라곤 자동차 산업 하나 남았는데 혼다혼더 침몰하는 거 안 보입니까? 서서히 망하는 길을 택하더니 일본의 자랑이라던 토요타도 이미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에 늦어서 중국한테 파일을 다 넘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베트남 같은 신흥국들하고 생존을 위해 경쟁해야 할 날도 얼마 안 남은 듯 보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혁신을 거부한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고 있으면서 도대체 누구더러 카피라고 손가락질을 합니까? 한국이 우리를 추월했다는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면서 자민당을 찍어준다. 원폭 티셔츠 사건이 생각나서 안 듣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는 필터링 없이 한마디 속 시원하게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발 듣지 마라 땡땡땡아. 솔직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누가 당신더러 음악 좀 들어달라고 사정이라도 했습니까? 과거 지민이 입었던 티셔츠 하나를 가지고 전범국인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는 싹 지워버린 채 본인들이 세계 유일의 피폭국이자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하며 몇 년째 우려먹는 그 지긋지긋한 피해자 행세 이제는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애초에 왜 원폭을 맞았는지 그 원인을 제공한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학살과 수탈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으면서 티셔츠 디자인 하나에 발작을 일으키는 그 알량한 역사 인식 수준. 그러니 발전이 없는 겁니다. BTS는 자니스의 카피도 국가가 억지로 만들어낸 선전 도구도 아닙니다. 그들은 피나는 노력과 압도적인 실력, 그리고 시대를 읽는 통찰력으로 밑바닥에서부터 스스로 왕관을 쓴 진짜 아티스트들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유산에 갇혀 도장이나 찍고 있는 사이 세계는 디지털을 넘어 메타버스와 AI 시대로 달려가고 있고 문화 권력의 중심도 이미 이동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악플을 달 시간에 본인들의 쇠락해가는 사회 시스템과 문화를 되돌아보는 것이 일본 네티즌들에게는 훨씬 더 시급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BTS의 이번 컴백도 언제나 그랬듯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킬 것입니다. 진짜 음악을 알아보고 사랑하는 수많은 글로벌 팬들과 성숙한 일본의 진짜 팬들이 있는 한 그들의 비행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고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